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넣었는데 임대료는 그럼 3층부터 위에 7층까지 똑같이 받나요? 아니요. 그것도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1층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2층, 그 다음 3층, 근데 4, 5, 6, 7은 똑같이 받아요. 근데 3층이랑 4층이랑의 차이는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있는데 그게 한 20% 정도, 10% 정도 그 정도 차이에서 이제 3층이 100이다라고 하면은 4층 이상부터는 90%나 80% 정도에서 80% 정도 네, 뭐 임차인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옵션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이게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하나의 접근성이 이제 다양해지냐의 차이에서 임대료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하는 뭐죠? 노래방입니다. 노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어떻게 영업 잘 되시나요?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문 열라고 하지 말 때는 이제 못 열었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임대인이 책임이라기보다는 임대인도 같이 희생해줘야 되는 착한 부분이- 임대인. 그렇죠. 그럼 고객님은 착한 임대인이었습니까? 저희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같이 했습니다. 역시 공생을 해야 돼요. 갑과 을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같이 손잡고 가자. 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물론 위에 층이나 지하층이나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1층 임대료가 전체 건물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1층 임대료가 전체에서 한 40% 약간 상회할 겁니다. 40에서 45% 사이. 전체 임대료에서 40%를 상회한다. 그러면 1층만 새로 놓고 나머지 층이 전체 다 비어 있어도 이자 내는데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1층에 거의 뭐 차지하는 임대료 수입이 한 40, 45%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뭐 아주 힘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도심권에서는 이제 그런 건물들이 워낙 많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는 사실 1층의 임대료가 뭐 절반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 그 앵커 테넌트를 찾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 이게 돼요? 그거야 뭐 너무 잘해. 너무 다 오픈하시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 있는 건물이 한두 개인가요? 중고가 얼마나 큰데 저기 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1층에서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저 1층의 임대료가 그만큼 받쳐주는 좋은 입지의 건물을 갖고 있으면 공실이라고 말하는 거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보통 공실이라 그러면은 한 2개층, 3개층은 공실 있으면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임대료 받아서 이제 어떻게 내지? 근데 1층에서 그만큼 나오니까 그죠? 뭐 1층에서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좀 가려서 받습니다. 이게 뭐 골라서 줄을 서시오 라고 하고 저 뒤에 마음에 드는 애서 야 너 와봐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임차도 이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이게 맞아. 바뀌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 관리를 직접 해요. 저희 회사에서 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법인이 이제 그 6개 건물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법인이 이제 따로 만들어서 관리법이 따로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 관리를 하는데 거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들이 이제 다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 임차인들이 굉장히 좀 뭔가 볼까 약간 까다로운 게 있어요. 냄새 나는 부분에서 약간 까다롭고 건물 관리, 뭐 청결한 부분,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다 보니까 음식점을 이제 1층에 음식점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구나. 굉장히 좀 지양하죠. 또 겹쳐지는 거나 좀 비슷한 것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빼줘야 되고 같은 진료 과목인 거를 좀 그렇죠. 못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시끄러운 거.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데 가면 또 음악 그쵸, 음악 들어야 틀어놓고 되죠. 하다 보니까 또 임차인들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또 싫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저희가 자유롭게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을 고려한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MD 구성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임차인들 서로 신해줄 거 볼 수 있고 서로 그렇죠. 깎아먹지 않을 업종들을 잘 넣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건물주가 건물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또 첫 번째 이 건물을, 그러니까 이 중구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해 주실 거 없으세요?
글쎄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리모델링의 이슈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됐었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프로젝션을 했었죠. 이거를 프로젝션을 해서 우리가 과연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고 비용은 얼마나 투입될 것이며 그 비용을 투입한 이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임대료도 얼마 올라가냐?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계산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임대 놓기까지 그냥 무난하게 이루어져서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조금 더 나온 그 그림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도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지하 1층, 1층, 2층, 3층까지는 임차인이 차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했었고요. 4, 5, 6, 7은 이제 다 우선 뺀 다음에 이제 공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빼고 이제 임대료가 그만큼 안 들어올 거잖아요. 안 들어오면서 손해봤던 부분까지도 충분히 상쇄가 됐고 1년 동안 공사를 해서 당시에 투입한 금액 대비 수익률은 1년 반, 2년 안에 그 공사비는 다 회수를 했어요. 돈 들인 만큼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2년. 근데 공사 기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1년 동안 하셨어요? 네. 왜요? 1년 거기 이제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층부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그래서 보니까 낮에는 깨고 부수고 그런 거를 사실 못하고요. 네. 그리고 공사 뭐 사실 이렇게 뭐 망치질하는 거 그런 것들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저녁에 하고 근데 또 거기가 사대문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짐차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낮에는 또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어차피 공사를 저녁에만 할 수 있어가지고 저녁 주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죠 당시. 그 리모델링을 만약에 이제 건물을 소유하신 분께서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그거를 이제 미리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하셔가지고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까지 해서 하신다면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훨씬 더 조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막연하게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 자본 회수 기간과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 금액을 얼마를 더 올릴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리모델링을 할지 말지를 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두 번째 강남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대지 100평 정도에 이제 합쳐져서 관리 좀 해준다.